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보철물 장착까지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치과의 이름처럼 진료의 질에서 퀄리티 스탠다드를 높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고 이끌 수 있는 어떤 진료의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치과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시술 후에 아플 수 있죠. 붓고 피나고 아픈 건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수술하고 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환자분 통증 감소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통제나 필요하면 이제 소염제 같은 걸 좀 강하게 처방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해서 사람이 기계 부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에서 씹은 거고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은 한두 분이 하시는 이제 병원이랑 다르게 전문 원장님들 4분이 계세요. 외과 원장님, 보철 원장님, 교정 원장님, 보정과 원장님. 전문화된 치료를 대학병원처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스캔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이미지로 본을 뜨기 때문에 이제 본 뜨실 때 훨씬 덜 힘들고 이제 냄새나 이런 거에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탠다드 치과는 가족처럼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진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 빠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집 근처에 스탠다드 치과라는 데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있다 하고 또 잘한다고 또 그러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검색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엄마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와가지고 상담 받으면서 바로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제가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알아서 해주시라고 했고요. 한 결과 잘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자랑도 좀 하고 했더니 좋아하고 제가 한 지가 거의 1년 했는데 그동안에 한번 검진해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안 할까 하다가 조금 미루다가 언제 한번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괜찮고요.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가고 일단은. 앞으로 남은 거 계속 여기서 관리하고 제가 또 저희 친지들한테도 많이 권해서 집이 멀어도 다 오게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실된 치과 치료 방법,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앞서서 설명하셨지만 치료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임플란트 치료의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처음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자 입안의 정보를 정확하게 체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안을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디지털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 네. 오른쪽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을 스캔을 한 이미지입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좀 보이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정밀히 파악을 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면 잇몸, 치아와 잇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잇몸 뼈의 정보는 CT를 이용해서 체득을 하게 됩니다. CT를 이용해서 얻어낸 치아와 잇몸 뼈의 정보와 스캐너를 이용해서 얻어낸 치아와 잇몸의 정보를 합쳐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임플란트 시술 위치를 미리 계획하고, 네,
그 계획을 토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강 스캔하는 모습인 거죠? 예,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의 정보를 이미지로, 3차원 이미지로 데이터화한 과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좀 정확히 치료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파악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면 모의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CT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스캐너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합치고 그 환자의 잇몸 뼈 정보, 예를 들면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복하게 될 네. 최종적인 치아의 형태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네. 이 디자인을 토대로 임플란트의 위치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떤 환자의 잇몸 뼈와 신경의 위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위치로 미리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임플란트 수술하는 걸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직접 시술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시술을 하기 전에 네. 미리 모의 수술을 통해서 계획한 위치대로 환자 입안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그 계획한 위치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네. 환자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걸 제작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 유도 장치를 환자 입안에 장착을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의 수복할 네. 최종 치아의 형태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네. 그 디자인에 맞춰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시술 당일에 치아 모양까지 장착을 한 거고 시술 전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잇몸 뼈 상태가 또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좀 수술 직후 이렇게 만들어둔 인공 치아를 결합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잇몸 네. 뼈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임플란트의 위치와 최종 보철의 형태를 미리 디자인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장착할 보철물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있고 그 만들어둔 보철물을 계획한 위치대로 장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기존의 임플란트보다 좀 더 나아진 게 있다면 좀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네,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술에 비해서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실밥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게 되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철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당일에 바로 인공치아까지 장착하고 귀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연결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플란트 특징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이걸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디지털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병원에 갔는데 치아가 풍치라고 그랬고요. 네. 앞니바라고 어금니가 지금 빠졌거든요. 앞니와 어금니가 빠지셨고요. 네. 예. 그리고 당뇨가 있고요. 네. 실례지만 그럼-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52요. 네. 52. 네. 근데 그런데요. 네. 이런 건 임플란트가 안 되나 해서요. 자, 그럼 한번 직접 상담을 한번 나눠보실게요. 지금 52이시고요.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예. 앞니와 어금니가 없는 상태인데 치료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풍치로 인해서 앞니와 어금니를 상실하셨고 당뇨가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좀 잇몸이 유난히 약한 경우가 많고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조절이 되는 당뇨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없는 분들과 큰 임플란트 성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이나 상담을 위해서는 방사선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먼저 병원에 가셔서 이제 당뇨에 대한 내과적인 그 얘기를 토대로 그 다음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셔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막상 당뇨 환자들도 많이 오죠. 예,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임플란트 시술하는 환자분들 중에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도 당뇨병 자체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는데 불가능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또 임플란트 치료가 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부터 시술까지 정밀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례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인데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었고 틀니를 사용하는 게 불편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까 위에 아래 10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잇몸 절개 없이 위아래 10개 임플란트를 빠른 시간 안에 시술을 했고 이 계획을 토대로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 치아까지 시술 당일에 장착을 하고 귀가하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 잇몸뼈가 너무 약해서 남아있는 치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잇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 위치, 최종으로 수복될 보철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을 하고 준비한 뒤에 병원 시술 당일날 남아있는 치아들을 발치하고 위아래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시 치아 장착까지 하루에 다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또 평소 질환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경우죠? 좀 전에 전화를 했었던 당뇨병이 있으시는 분들, 또 고혈압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조절이 되거나 경미한 전신질환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는 백혈병이라든지 혈우병과 같은 혈액 질환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신 경우에는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시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네요. 암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목이나 머리 쪽에 받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임산부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아까도 이제 전화 주셨던 분처럼 당뇨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시술 이후에 감염, 출혈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 시술 시 좀 주의할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임플란트 시술 자체도 외과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감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시술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상이나 또 수술 이후에 생기는 염증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감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데 이제 드물게는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위턱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 네.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쪽이 비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광대뼈 안쪽이 우리가 공기주머니가 네. 있어서 그런데 그 공기주머니를 좀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는 시술을 많이 하는데 그 시술 이후에 상악동 문제, 상악동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네, 그런 있을 경우도 수 있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이 붓는다든지 고름이 나온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임플란트 주위염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인공치아니까 평생 간다라는 생각으로 관리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네, 얘기죠. 정기적으로 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잠시 시청자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먼저 증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치아가 지금 옛날에 이거 덮어씌